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급등락 장세, 시장 대응 전략은입니다. 자, 어제 철렁하셨던 분들 오늘은 조금 더 바쁘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어제 하락분을 만회했는데요. 코스피는 전날보다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요. 코스닥도 6% 이상 상승하면서 73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대 시장이 급등하면서 3개월 만에 동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급반등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회사채 매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어제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집하면서 장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4천억 원어치 매수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또 급반등하는 시장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두 분도 오늘 굉장히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또 체감하고 오셨을 텐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계속 채팅창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루 만에 바뀐 만큼 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까다로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까지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속세님 오셨고요. 왕개미 선봉장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진섭님, 블루폭스님도 오셨고 역시나 쫄버님, 준호님, 경제야 살아나자님 등등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병재님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어제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앞으로 좀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또 제가 대신해서 이 두 분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제 오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셨을 것 같아요. 앞서 1부 오프닝에 문서진 전문가님이 뭐 냉탕과 온탕이다, 목욕탕 안 가도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정말로 뭐 멀미가 날 지경이다 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유동성 시장 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서진 전문가님 오늘 시장 리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날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죠. 근데 사실 그때도 제가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거거든요. 그냥 뭐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거다. 사실 뭐 코로나 재확산이 뭐 어제 막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계속 있어 왔었던 건데 네. 이제 아무래도 조정의 빌미로 이제 삼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거죠. 그게 좀 충격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우려감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떨어질 때 이유는 또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 거기에 연준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 파적이지 않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도대체 얼마나 뭐 할 거 다 했는데 연준은 뭘 더 바라냐 제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하락의 빌미인 거죠. 차익 실현에. 그랬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이제 연준이 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 매입을 하는데 원래는 지금까지는 이제 ETF, 그러니까 회사채 ETF만 매매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연준이 개별적으로 회사채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오늘 막 말은 했는 건데 이미 예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개별 회사채를 우리가 사겠다라고 했고 원래 처음에 ETF 사고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회사채 개별 회사채도 매입도 생각해 보겠다 했는 거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어제 이제 너무 머쓱한 거죠. 떨어진 게 머쓱하니까 또 오늘 이제 올라올 이유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좀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때에서 확실하게 흐름이 좀 나온 것 중에
어제도 생각보다 다른 것들 대비해 좀 덜 떨어졌고 오히려 오를 때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섹터는 확실하게 바이오, 2차전지, 네네. 언택트 쪽이었거든요. 이런 흐름이 좀 주도적으로 시장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 리뷰도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예, 어제 이제 빠진 거는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파월 의장 경기 안 좋다고 해놓고 네. 대책은 또 추가 대책은 안 나왔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삐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우리 시장도 지금 그 PR 보게 되면은 역대 최고치까지 거의 올라와 있었습니다. 15배가 넘었었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4배 이상 올라왔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핑계거리가 좀 생겼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대응을 했죠. 연준에서도 회사채 매입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부분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제 회사채 매입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ETF만 하고 있더라.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경기 조금 반등 나온다고 이거 뭐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경기 부양책 뭐 이제 이런 걸로 좀 읽혔을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이제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는 미국 선물 시장에 빠졌으니까 같이 빠졌는데 플러스에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북한 쪽에서 여러 가지 네네.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좀 붙었다고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어젯밤에 나왔으니까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오는 거고 사실 우리 시장도 지금 크게 뭐 엄청나게 드러나는 어떤 악재는 새롭게 들어가는 악재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없어요. 지금 보면은 북한발 뉴스가 이제 새로운 악재였는데 이제 그 네네. 핑계거리를 좀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같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빠질 때 샀다가 오늘은 또 이제 팔더라고요. 팔았어요. 네. 개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진 건가 좀 생각이 좀 그럼요. 드는데. 이젠 정말 똑똑한 개미들이라고. 예.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은 시장은 크게 이렇게 빠질 그런 생각도 별로 없고 올라가자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네. 그런 상태에 어떤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런 그 반등이 참 다행이다. 아니면 아닌데 더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급등락이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좀 걱정스럽다라고 보세요? 저는 걱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어제의 갈 수 있었다. 급락과 오늘의 급등 이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보통 그래요. 간다 해놓고 갈 것처럼 해놓고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반등 나왔다가 또 고점 돌파하는 척하다가 또 갑자기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나왔던 현상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위아래를 다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어디까지 간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어디까지 네. 간다 이런 전망보다도 이제 신호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그런 주의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진짜 우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 치 앞을 모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라든지 대북 리스크가 시장을 강하게 눌렀거든요. 근데 아직 이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시장에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걸로는 대북 리스크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영향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만 본다면은 이제 네. 나쁜 거는 이제 코로나19하고 대북 리스크 이런 거잖아요. 네. 코로나19는 어디 때문에 지금 불거졌냐면 갑자기 베이징에서 이제 한 사흘 만에 79명인가 이렇게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그러는데 보니까 그쪽에 또 이제 다 격리하는 것 같아요. 그 시장 그 주변에 아파트들 다 격리하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번 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이번 건 또 이제 확산돼 버리면은 미국에서 욕하고 또 유럽에서 욕하고 영국에서 욕하고 네. 욕먹을 게 너무 뻔한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아마 통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팬데믹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통제는 될 걸로 보이고 네. 근데 가령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안 잡히고 있죠. 완전히 잡히지는 않고 있죠. 10명이 하루 안 빠집니다. 지금도 3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미국도 지난번에 게릴라성으로 지금 맞아요. 올라오는 걱정이 있죠. 전 세계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올라왔다가 통제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은 주식시장은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둔감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한번 일상이 겪어봤으니까. 일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네.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통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민감도 좀 나아질 것 같고 네. 북한 쪽 관련해 가지고는 북한이 오늘 이제 개성 쪽에 있는 뭐 연락사무실 빵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포 쏘고 그래도 반응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번 거는 이제 뭐냐면은 추가 도발이 있을까봐, 군사 도발까지 혹시 있을까봐 좀 걱정을 좀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핵과 관련된 어떤 뭐 ICBM 실험을 한다든가 또는 뭐 잠수하면서 SLBM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닌 핵 관련 이벤트가 아닌 바에는 증시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할 것 같고요. 네. 이거 핑계로 뭐 장중 조정 정도로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악재들? 저도 이제 지금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일단 중국의 상황은 코로나는 중국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나왔는데 연어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유럽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한 쪽에 거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이제 이 요번 연어 베이징 쪽은 이제 또 유럽에서 왔다고 일단은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게 뭐든 본인 쪽은 아니라고 지금 하는 게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는 거고 정부가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좀 즉각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잡히냐 안 잡히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베이징 쪽이 다시 한번 좀 이게 확 퍼져버리면 아유, 그러면 네. 또 한 번 문제가 네. 생길 거예요. 그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쪽 관련까지는 우려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북 리스크는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엔 핵, ICBM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내성이 쌓인 거죠. 내성이 쌓인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이제 북한은 이제 도발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남북 연락소 폭파한 거는 물론 이벤트적으로 굉장히 큰 거긴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건 이제 혹시라도 뭐 방사포를 하나 쏜다든지 뭔가 뭐 연평도 그 도발처럼 그런 게 뭔가 나올까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인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하루짜리 반응이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미국이 뭔가 액션을 취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핵 개발 네네. 다시 예를 들어 뭐 광구를 다시 연다든지 아니면 뭐 ICBM을 쏜다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은 빌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경협주를 하실 때 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과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올 초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거는 이 선거는 이거거든요. 얼마나 잘하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책을 안 하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북한은 네. 물론 잘하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와장창 깨질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가 좀 크죠. 너무 커요. 이게 쉽게 말하면 김정은 북한의 이 이벤트는 너무 큽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잘 봐서 끌고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라도 미사일을 만약에 그게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만약에 ICBM을 쐈다.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는 오히려 개입이 되죠. 충분히 네거티브하게 쏘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거를 북한이 잘 알아서 네.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건 있죠.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을 원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 혹시라도 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쏘면 이거는 조금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만 아니라면 저는 하루짜리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북 리스크 뭐 개성공단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도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까요? 근데 걱정하시는 이게 뭐 분들이 좀 사실 있는데. 대부분은 뭐 이게 경협주라든지 그다음에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방산주 쪽의 네네. 이벤트인 거지 실제로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지수가 아침에 또 개장하면 지금 뉴욕 증시도 그러니까 이 선물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또 뭐 독일 지수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 영향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방산주도 그렇고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대북 리스크도 그렇고 큰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제 하락 속에서도 방산주 잘 갔고 오늘도 잘 가고 있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잘 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 시장에 대한
대한 영향은 좀 작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증시를 끌어준 거는 이제 미 연준의 경기 부양책이었어요.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연준에서 이제 회사채 매입을 이제 한다. 네. 원래 하기로 했던 건데 안 한다고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네. ETF만 하다가 좀 눈치 보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워낙 이제 소리들을 좀 높이니까 회사채 매입을 발표를 했고 그것도 이제 당장 할게 이랬어요. 네. 그리고 지금 회사채 매입 판단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시작했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 시장이 좀 올랐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YCC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뭐예요? 공부해봤는데 저는 너무 금리를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금리 내려놨는데 네. 정부가 국채 막 찍어내면 금리 또 올라가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국채가 빠지니까 네. 국채 금리는 반대로 가니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기껏 금리 내려놨더니 시중금리 또 올려버리면은 올라가는 효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네. 연준에서 국채 막 사버리는 거죠. 아, 좀 막는 거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 몇 번 네네네. 해주면은 이제 안 올라가니까. 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기를 이번에 기대를 했는데 강한 언급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그 지난번에 설문조사 보니까 9월 달쯤에는 시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회사채까지는 했고 거기에 대한 것들도 이제 뭐 시행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 이제 만약 요번에 이제 회사채 건으로 해가지고 또 반등했다가 네. 그거 약발도 또 떨어져가지고 빠지면은 YCC 또 꺼내겠죠. 그래서 연준이 낼 수 있는 카드들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YCC에 대해서 카드를 결국에는 꺼낼까요? 네. 이 미 부양책에서? 꺼낼 겁니다. 네. 아까 했지만 YCC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지니스타이라고 이 나르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잘 보십시오. 그거 제 동영상이 제가 미리 올라왔으니까 보고 올 거예요. 제가 잘 오늘 정리를 해뒀으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일단 꺼낼 것 같아요. 꺼낼 것 같은데 시기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9월 달에 할 거라고 지금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9월 달 기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연준의 네. 시장은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 그러니까 빨리 뭐든 자꾸만 재료가 넘치기를 바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야, 연준 어차피 회사채 매입할 거야라고 했는데 왜 빨리 안 해? 빨리 해 해가지고 또 확 해서 또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나오니까 뭐겠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한다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또 남아 있는 건 빨리 YCC 해. YCC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연준은 했거든요. 6월 달에 말만 꺼냈어요. 하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논의는 해보겠다라고만 했거든요. 논의한다? 그럼 하는 거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기나 마나 이랬는데, 에이, 사기는 거네 같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연준이 꺼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시기적으로 9월 달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더 빨리 왜 할까요? 그러냐면 늦게 그래서 저는 할까요? 9월 달 좀 시장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9월 달은 이벤트는 많은데 나중에 그 부분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 말고 예.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9월 달에 YCC를 하면 네.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민주당의 눈치를 굉장히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YCC를 아까 그 신규석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미 현재 행정부가 지금 대규모 이제 코로나 정책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세금으로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국채를 찍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국채를 찍으면 결국엔 이제 국채 물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게 어떻게 보이냐? 그 금리를 이제 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만약에 꼬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트럼프 정부를 지지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는 게 연준 압박을 하니까 결국엔 이 재정 정책을 원활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이 밑바탕 깔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그 생각을 생각합니다. 해야 그래서 되는군요. 연준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거예요. 할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선거만 없으면 저는 빨리 했을 것 같아요. 9월 달 했을 것 같은데 이게 9월 달부터 미국은 본격적인 레이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때 만약에 YCC를 해요. 네. 그럼 사실 트럼프는 분명히 날릴 거란 말이죠. 트위터에. 그러면 이건 사실 연준은 굉장히 좀 부담이죠. 예, 연준 입장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훼손 우려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월 달은 시장이 기대는 9월 달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정치 개입으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더 뒤에 하지 않을까. 오히려 선거가 끝난 그래서 저는 12월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12월이 사실상 연준이라면 좀 좋은 게 지금 국채 매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이번에 6월 FOMC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국채 매입을 언제까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개월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는 끝낼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국채 매입 관련 부분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그 포인트를 저는 YCC로 이렇게 덮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카드는 좀 남겨둘 것 같고요.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코로나가 다시 너무 재확산되고 시장이 너무 급락하면 뭐 네. 9월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9월 달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뭐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9월에 안 하면은 시장이 한 번 더 좀 흔들릴 수도 흔들리겠죠. 분명히 흔들릴 있는 겁니다.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뭐 네. 시장이 급락을 해 있으면 9월 전 그 FMC 예전에 급락을 해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그걸 하면서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시장 계속 YCC 한다 기대감일 거예요. 네. 근데 안 하면 그걸로 빌미로 제가 보기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 달 조금 조심하시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 대한 상황까지 지켜봤는데 뭐 지금 시장의 호재라고 하면 이 경기 부양책이나 뭐 코로나19 종식이 가장 큰 호재일 것 같고 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유동성이 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제 오늘 진짜 거의 5%, 10% 가까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제랑 비교해보면. 자, 그러면은 이 변동성 장세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좀 코로나가 끝나야 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액티브 펀드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덱스 펀드들 쪽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반 이 사람에 의해서 매매하는 쪽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월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알고리즘 매매, 흔히 말 로버드바이저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알고리즘 매매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도 들어오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로봇은 감정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면 쫙 따라가는 거고요. 떨어지면 이게 투매에 대한 아까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 확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많다 보니까 급등락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네. 동학개미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 열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급등락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많이 한 번에 샀다가 또 한 번에 확 빼는 경우도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랑 알고리즘 매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은 당분간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이때 추세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안전판이 탄탄하잖아요. 탄탄하게 유동성이라는 안전판을 지금 깔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세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변동성 심한 만큼 종목 장세는 계속 종목에, 진행된다. 네, 계속 집중해야 이제 된다. 시장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래 기다리셨죠? 신기수 전문가님 목소리도 들어볼게요. 시장 변동성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일단 그 예전에도 이제 양적 하나씩 때 유동성 장세를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저점을 찾고 박스권을 만드는 형태로 한참 동안 가고 이랬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아마 박스권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올라가려니 가격 부담도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제 뉴스가 여기서 저기서 하나씩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불안감도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북한 쪽 뭐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방이 막혔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자니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있고 또 경기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아래쪽도 또 막고 있고 동학개미 운동까지도 아래쪽을 막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하방도 제한되고 있어서 네. 박스권 정도 저는 예상을 좀 이제 뭐 하고 있고 네. 실적 구간 접어들면서 한 번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 구간 접어들면은 실적 보려고 하니까 실적과 관련 없는 주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들에서 매기가 좀 빠질 수가 있는데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저는 일단 뭐 6월 달은 일단은 네. 네, 박스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동안에는 박스권 움직임을 제시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게 나쁜 거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랑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때랑 좀 박스권이라든지 안정적인 흐름일 때랑 어떤 게 더 돈 벌기가 쉬운 시장일까요? 계속 투자자들 올라가면 제일 입장에서. 좋죠. 계속 올라가는데. 맨날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네. 시장이 그런 시장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계속 올라가면은 네. 진입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은 항상 네. 어떤 시장이라도 다 어려워요. 아 네. 그래요? 쉬운 건 왜냐- 없어요? 왜냐면 네. 2017년에는 시장이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잖아요.
경기와 주식은 언제든 좋은 적이 없었다고. 항상 경기 좋냐고 하면 항상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매매하면 힘든 점이 항상 힘들다 하잖아요. 네. 올라도 항상 힘든 게 떨어져도. 주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전문가님들 도움 꼭 들어보시면서 우리 야인시대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루 만에 뒤바뀌는 시장이 나오면서 또 고민 많으실 텐데 자,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라든지 뭐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거를 거의 10년 전에 한번 하고 있었던 일, 1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요즘에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칠공주. 칠공주? 네, 옛날에 한번 2010년에 칠공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대부분 이제 차화정을 중심으로 나온 칠공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칠공주라 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칠공주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이 바이오, 2차전지, 언택트거든요. 오늘도 잘 간 종목.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시장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고요. 네. 사실 뭐 바이오는 사실 미국 쪽의 바이오는 좀 약하긴 합니다. 근데 미국 쪽도 언택트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중기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시장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에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빠질 때는 남들보다 적게 빠질 것 같고요. 오를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지금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니죠. 중기적으로도 요쪽에 좀 강점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제 5G 쪽. 요거는 지금은 흐름은 좀 약할 거예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이 2분기 그러니까 지금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당장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안 가지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은 명확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모아가는 거고요. 네.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힘을 센 거는 이쪽이니까 이쪽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칠공주 쪽으로 지금 진입해도 괜찮다? 저는 괜찮다고 라고 보세요? 봅니다. 참고로 제가 NC소프트를 40만 원 초반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00만 원 목표가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100만 원 지금은 거의 다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저는 지금 30만 원, 한 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대적인 흐름일 것 같아요. 저는 향후 3년 정도의 후에 지금 우리 시가총이 10위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1위는 당연히 굳건하게 삼성전자일 것 같고요.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것 같고 3위는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7공주가 나란히 저는 10위권 안에 다 포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라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쪽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의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멘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바이오 네. 쪽도 이제 그렇고 그쪽에는 뭐 단기 매매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제가 이제 주로 집중하는 쪽은 그렇게 모멘텀 베이스보다도 네. 조금 실적 베이스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베이스 쪽을 제가 그렇게 막 깊이 있게 파진 않아요. 예, 그래서 실적 베이스 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반기 되게 되면은 경기 반등 나올 거고, 비싼 종목 말고 싼 종목을 잡아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네. 지금 싼 종목들은 뭐 이제 IT 뭐 장비주 쪽에도 많이 있고 소재주 쪽에도 많이 있고 삼성전자만 해도 싸거든요 지금 예, 하반기를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 네. 또 2차 전지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2, 3년 후를 본다면 아직도 싼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괜찮을 것 같고 5G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안 좋을 때 사놓으면은 틀림없이 수익을 줄 섹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섹터들 뭐 이제 실적 구간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네. 잡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시장 스타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블루폭스님이 5G 다 팔아야 하나요 했는데 네. 팔면 안 되겠네요. 계속 갖고 5G. 있어도 괜찮다. 예, 더 사십시오. 더 예, 사십시오? 예. 더 사도 괜찮다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앞으로의 투자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또 고생하셨을 텐데 또 이번 주 시작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한 주 좀 어떻게 버티나 하셨을 텐데 오늘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또 이번 주 또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